1328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샤를 4세가 직계 없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사촌 발루아 백작 필리프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향후 260년간 지속되는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시조 필리프 6세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양모 산업과 포도주의 원산지인 플랑드르 및 가스코뉴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분쟁 중에 있던 차 샤를 4세의 외조카로서 본래 또 다른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던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여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프랑스의 살리카법에 반대하며 자신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권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것을 빌미로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감행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세기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향후 116년간 진행되며 유럽 국가들 간의 국경선과 민족성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중세를 종식하고 근세의 문을 열게 되는 100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국 간의 전쟁임에도 거의 모든 전투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전쟁 초기에 일어난 흑사병의 여파와 더불어 전 국토를 유린한 잉글랜드군의 공격과 횡포로 인해 프랑스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혼란은 전쟁의 막바지인 15세기에 들어서면서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제4대 왕위에 오른 샤를 6세가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만큼 권력의 뒤편으로 물러나 버리게 됨에 따라 당시 프랑스 정계는 공백이 생긴 권력의 주도권을 두고 오를레안 공작 샤를이 주도하는 아르마냑파와 부르고뉴 공작 장이 주도하는 부르고뉴파로 갈라져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암울한 프랑스의 실정과 달리 잉글랜드 랭카스터 왕조의 제2대 왕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던 헨리 5세는 서로를 누르고자 그에게 손을 벌리는 프랑스 내 두 세력의 권력 다툼을 적절히 이용하며 프랑스의 영토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고 유명한 아젠크루 전투에서 절대적 우세인 프랑스군을 상대로 182년 뒤에 머나먼 나라 조선의 앞바다에서 일어날 명량해전을 연상케 하는 기적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도 파리의 코앞까지 진격해 프랑스 왕실을 압박한 것은 물론 샤를 6세와 그의 아들 샤를 왕세자 간의 갈등을 이용한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함과 동시에 그의 사망 시 헨리 5세 자신이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약속한 트루아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샤를 6세가 정신병을 앓았고 나이도 많으며 병약했던 만큼 잉글랜드의 왕이 동시에 프랑스의 왕위를 겸하는 날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조약이 체결되고 2년 후인 1422년 8월 샤를 6세의 죽음에 앞서 35살에 불과한 젊은 헨리 5세가 오히려 먼저 사망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샤를 6세는 마치 그의 사망을 기다린 듯 그가 사망하고 2개월 후에야 세상을 떠났고 잉글랜드의 왕 헨리 5세와 카트린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자 프랑스의 왕 샤를 6세의 외손자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헨리 왕세자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함과 동시에 트루아 조약에 의거 프랑스의 왕위까지 계승함을 선포했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랭카스터 왕조의 마지막 왕 헨리 6세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이 트루아 조약을 인정하지 않은 아르마냑파는 자국의 샤를 왕세자를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며 잉글랜드에 저항했고 반대로 트루아 조약에 찬동했던 부르고뉴파는 오히려 샤를 왕세자의 출생 의혹을 문제 삼는 동시에 조약에 따라 헨리 6세를 받들며 잉글랜드와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샤를 왕세자를 따르는 아르마냑파와 헨리 6세를 따르는 잉글랜드 부르고뉴 동맹 간에 또다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이미 악세였던 아르마냑파의 군대가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북부를 모조리 잃고 남부 지역으로 밀려남에 따라 프랑스는 국가적 대위기 아니 잉글랜드로부터 사실상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100년이 넘는 비극적인 전쟁 속 백성들이 신음하고 강제 동원된 병사들의 의미 없는 희생이 넘쳐나던 상황에서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동레미에서는 평범한 소장농의 딸이자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한 소녀가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부모를 도와 양치는 일을 하던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소녀의 이름은 바로 잔다르크였습니다. 잔이 살던 동레미 지역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지대 알자스 로렌 지방에 속한 곳으로서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은 부르고뉴 공국과도 경계를 맞대고 있던 만큼 이미 잔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을은 수차례 적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물론 약탈 및 방화를 당하는 등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나아가 조국의 괴로운 현실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던 차 13세에 불과했던 잔에게 매우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어느 날 혼자 들판을 걷고 있던 잔에게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르가리타, 그리고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났고 그들로부터 잉글랜드군을 몰아내고 조국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까요? 이후 3년이 지난 1428년 그녀의 나이 16세 때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잊지 않은 것은 물론 어쩌면 지난 3년간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왔을 그녀는 결국 신의 뜻에 따라 조국을 위해 순명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를 염려하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집을 떠난 잔은 동레미 인근 보클레르 지방으로 향했고 그곳의 영주인 로베르드 보드리쿠르를 찾아갔으며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국난을 타개할 묘책이 있다며 남부 신홍의 피신에 있는 도팽 샤르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어린 소녀의 뜬금없는 부탁에 당황한 로베르는 그녀의 말이 믿기 어려웠던 만큼 처음에는 당연 그녀를 내쳤으나 잔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그를 설득하는 등 굳은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녀에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잔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도팽이 있는 신홍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적진을 통과해야 했던 만큼 6명의 기사를 시켜 그녀를 목적지까지 안내하게 됩니다. 100년 전쟁의 치열한 접전 속 왕위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잉글랜드로부터 궁지에 몰리며 끝내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 그리고 그런 조국을 구원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 하나님의 도움 속 로베르의 마음을 연 그녀는 끝내 도팽의 마음까지 얻고 조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구원한 성녀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